그날도 민석은 강노인과 수레를 끌고 배달 로봇과 쓰레기를 모았다. 시간은 흘러 저녁이라 강노인은 민석에게 일을 끝내자고 했다. 그들은 집에 가는 길 중간에 기말매의 식당에 들렀다. 강노인은 내일 아침 먹을 간단한 요깃거리를 사러 들어갔고 민석 홀로 멀뚱히 수레를 지키고 섰다.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민석은 한가로이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의 도로를 감상했다. 그런 그의 눈에 반대편 건물 사이로 꼬물거리는 검은 물체가 잡혔다. 그가 할 일 없이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면 알아차릴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민석은 매장 안에 들어간 강노인 쪽을 흘깃 쳐다보았다. 강노인은 나올 기미가 도통 보이지 않았다. 김 할매와 이야기가 길어지는 모양이었다. 딱히 할 일이 없었던 민석은 앞에서 꿈틀거리는 물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민석은 검은 물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렌즈가 당겨지더니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건 검은 비둘기 새끼 2마리였다. 비둘기들은 추운 듯 서로 몸을 붙이고 바스락대며 온기를 나누었다. 어미도 없이 둥지에서 떨어졌는지 왠지 그 모습이 애잔했다. 미래로 넘어와서 두 번째로 보는 동물이었다. 그때였다. 그 옆으로 세 번째로 보는 동물, 쥐가 지나갔는데 순간 쥐가 사라졌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아도 기계의 눈으로 민석은 알 수 있었다. 비둘기가 입을 벌리더니 쥐를 잡아먹은 것을.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비둘기는 참 쌍둥이였는데 몸과 얼굴이 붙어 있었고 입이 하나였다. 날카롭고 조그마한 이빨과 촉수도 있는 이 시대의 황소개구리 같은 걸까. 그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종종 발견된다는 미생명체에 대한 괴담은 많았지만 공식적인 기사는 한 줄도 찾을 수가 없었다. 바다 건너 서쪽에서 많이 발견된다는 돌연변이 식물들의 기사가 쭉 떴다. 다시 샴쌍둥이 비둘기를 보다가 그 희번덕거리는 새의 눈과 마주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소름 돋는다.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겠지? 그는 못 본 척하고 시선을 돌렸다. 가지? 볼일을 끝냈는지 강노인이 나와서 민식에게 말했다. 강노인을 따라 걸으며 힐끗 비둘기가 있던 곳을 봤지만 비둘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근데 이 녀석이 어디 갔지? 강노인은 아스팔트 바닥을 훑으며 강아지를 찾았다. 그가 문 밖으로 나오면 어김없이 헥헥거리며 그를 따라왔을 강아지다. 민석 옆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민석은 강노인을 따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꿈틀거리며 골목 쪽으로 강아지를 유인하는 검은 비둘기를 보았다. 낯선 존재가 흥미로운 듯 검은 비둘기를 쫓아가는 강아지의 뒷모습이 보였다. 쥐를 잡아먹은 비둘기를 본 민석은 비둘기에게 잡아먹히는 강아지의 모습을 상상했다. 마음이 조급해진 민석은 강아지를 붙잡기 위해 달려갔다. 어디 가는 게야? 놀란 강노인이 민식에게 소리쳤다. 민석은 강노인에게 상황을 설명할 여유가 없었다. 그가 비둘기와 강아지를 따라 건물을 돌자 곧 막다른 골목이 나왔다. 그곳에서는 민석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작은 비둘기 옆으로 거대한 입을 가진 사냥개가 입을 벌리고 강아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냥개는 그 귀가 성인 가슴까지 올리듯이 사자는 호랑이 사이즈의 진배 없었다. 사냥개의 입에서는 혀가 있을 자리에 긴 촉수가 튀어나와 네 갈래로 갈라져 연신 침을 흘리고 있었다. 강아지를 향하던 사냥개의 시선이 민석으로 향했고 사냥개는 이제 민석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민석은 급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무기가 될 만한 파이프 같은 막대기를 찾다가 도로변에 세워진 배달 로봇이 눈에 들어왔다.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작은 로봇은 모터로 돌아가는 커다란 바퀴를 가지고 있었다. 민석은 로봇을 잡고 사냥개에게 휘둘렀다.
갑자기 휘둘러지는 배달 로봇의 사냥개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전원을 연결하시겠습니까? 민석의 눈앞에 배달 로봇의 기능들이 펼쳐지며 어디에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석이 순간적으로 전원을 켠다고 생각하자마자 배달 로봇의 바퀴가 허공에서 돌기 시작했다. 민석은 인협적으로 로봇의 바퀴를 사냥개에게 휘둘렀다. 사냥개는 뒤로 물러서면서도 으르렁거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날카로운 입을 더 크게 드러내며 큰 입을 내밀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헥헥대며 강노인의 강아지가 다가왔다. 민석은 그의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얄미운 강아지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떠도는 들개 같은데 생긴 게 꼭 괴물 같군. 이제야 도착한 강노인이 사냥개를 보며 말했다. 강노인도 민석을 돕기 위해 주변에 있던 막대기를 주워 잡았다. 사냥개는 민석을 쳐다보다가 민석의 시선이 강노인을 향했을 때 그의 팔을 물기 위해 달려들었다. 민석은 재빨리 팔을 들어 바퀴로 사냥개의 입을 내리쳤다. 뒤로 나동그라진 사냥개가 고개를 한번 털더니 민석과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돌아가는 바퀴가 꽤 아팠던 모양인지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그래도 눈에서 뻗어나오는 광기와 입에 흐르는 침을 보아 사냥개는 흥분을 쉽게 가라앉힐 것 같지 않았다. 전력이 10% 남았습니다. 시야에 빨간 경고 표시가 뜨며 귓속으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루 종일 수레를 싣고 돌아다닌 데다가 급격한 운동을 하자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나 보다. 바퀴가 안 돌아가면 달려들 것 같은데. 옆에서 강노인이 보조를 한다고 하지만 그 날카로운 이빨이 한번 스치기라도 한다면 노인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다행인 건 사냥개는 강노인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냥개를 가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의 눈으로 주변 지형지물이 스쳤다. 아마도 그의 바람이 배달 로봇의 지도 기능을 켠 것 같았다. 그의 등 뒤로 쓰레기탑 입구가 보였고 유인해서 사냥개를 몰아넣은 후 입구를 막는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불행하게도 배달 로봇은 전력이 부족한지 바퀴가 도는 것을 멈췄다. 민석도 자신의 몸이 의지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의 전력도 다 되어가나 보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냥개가 배달 로봇의 바퀴를 향해 덤벼들었다. 민석은 바퀴를 문 사냥개를 그대로 엎어치기에 자신의 등 뒤 문가에 꽂는 데 성공했다. 다만 그가 힘이 조금 더 남아있었다면 문 안쪽으로 사냥개를 완전히 밀어 넣을 수 있었을 테지만 아쉽게도 사냥개의 지능이 좋은지 문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석에게 재차 달려들었다. 민석은 전력이 거의 없어 사냥개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오더니 사냥개의 주변으로 그물망이 펼쳐지며 사냥개를 올가매었다. 달려들던 사냥개는 그물에 묶인 채 바닥을 뒹굴었다. 사냥개를 완전히 덮지 못해 괴물이 그물을 빠져나온 찰나였다. 화살 한 개가 더 날라와 빈 부분을 한 겹 더 에워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이스, 굿 타이밍이었어, 형. 그러게. 좀 위험했다. 민석과 강노인의 뒤로 두 명의 남자가 걸어들어오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한 손에는 전자 활대를 쥐고 어깨에는 화살통을 메고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손과 무릎에 가죽으로 덧댄 보호구를 차고 있었다. 얼굴은 눈 부분이 볼록한 안경과 산소통이 연결된 검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 알 수 없었다. 괜찮으십니까? 그중 한 명이 말을 걸어왔다. 괜찮네. 도와줘서 큰일을 면했어. 강노인이 막대기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도대체 저건 뭔가? 내 살면서 저런 건 처음 보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돌연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네, 어르신. 우선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곧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정은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조급히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다. 도와준 것도 있고 돌연변이에 대해 궁금증을 느낀 강노인은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다. 식당 벽면에는 화이트 핫빌 광고 이미지 주변으로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스프레이 낙서로 장식하고 있는 벽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조리대나 안내용 로봇 없이 단촐한 실내에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다. 중앙의 테이블에는 4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다. 식당에 사람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 중앙에 앉은 4사람 모두 다 보호구를 착용하고 무기를 하나씩 두르고 있는 것이 단연 눈에 띄었다. 그중 껑뚱한 단발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린 이가 자신의 몫으로 나온 죽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장실 간 놈들이 왜 이렇게 안 와? 주문한 거 나온 지 한참 됐는데. 밥을 같이 먹기 위해 기다리던 양사홍은 입맛을 다시며 짜증을 내었다. 다른 이들도 별말은 안 했지만 없어진 두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가게 안으로 두이와 두삼이 한 노인과 로봇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두삼이 노인을 중앙 테이블로 데려가 자리에 앉혔다. 두이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방금 전 그들에게 벌어졌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크게 안 다치셔서 다행입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두이의 말을 듣고 강노인에게 안부를 물어왔다. 그는 커다란 덩치가 돋보이는 중년 남자로 가슴에 두이, 두삼과 같은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선이 굵고 진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는 자신을 백두산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다른 이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서도 등 뒤에 화살통과 활대를 그대로 맨 채였다. 도대체 아까 본 건 뭐요? 사냥개였지만 너무 흉악하게 보였어. 강노인이 물었다. 일반 동물의 형상과 비슷하지만 언뜻 보기에도 생김이 너무 확연히 차이나서 저희는 돌연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저희도 잘 몰라요. 두이가 설명했다. 확실한 건 그 괴물 같은 놈들의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서 도심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은 숨어서 들쥐나 고양이, 개 같은 만만한 동물들을 잡아먹는데 형체는 다양하지만 성격이 포악하고 공격적인 게 특징입니다. 두산이 돌연변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근데 왜 난 처음 보지? 강노인은 살면서 그런 생명체는 처음 접했다. 녀석들은 자신을 은폐하기 위해 카멜레온처럼 주변과 색을 맞추기도 합니다. 잘 보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두삼이 그 사이 음식을 받아와 강노인에게 권했다. 강노인은 사양하지 않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약간 차가워진 단백질죽 한 사발이었다. 두이와 두삼을 기다렸던 일행들도 그제서야 죽을 먹기 시작했다. 저희는 녀석들이 사람을 공격할까봐 교대로 돌아가며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먹을 게 부족해지면 사람에게도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녀석들은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이 지역 근처로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도로변에서도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두이가 설명을 보태었다. 자네들은 민간인 아닌가? 경찰이나 군인들은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지? 그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일 텐데. 강노인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그들을 쳐다보았다. 우리가 없는 일을 꾸미고 다니는 수상한 사람들로 보이는가? 할 짓이 없어 이런 일을 하겠어? 정부에서 나서야 하지만 일 처리하는 게 뻔하지. 구린 일은 최대한 숨기고 높은 분들 비위만 맞추는 게 그들 아닌가? 엥, 자기 모가지 날아갈까봐 이런 엄청난 일도 쉬쉬하는 놈들. 한쪽에서 코가 빨갛게 익은 남자 하나가 답답하다는 듯이 침을 튀겨가며 성을 냈다. 자신을 양사홍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자신의 죽을 다 먹고 빈 그릇을 보며 입맛을 다셨다. 어르신,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증거를 잡아 제출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로봇들이 나타나서 돌연변이를 가져가는 상황이죠. 두이가 말했다. 로봇? 여기 이 헬프미 같은 게 말인가? 강노인이 물었다. 모두의 시선이 강노인의 로봇에게로 향했다.
노인장에 그 로봇 같은 거 말고 돌연변이를 데려가는 건 트럭처럼 생긴 놈들이지. 양사웅이 말했다. 로봇이 돌연변이를 데려가면서 5초 정도 빛을 방사하는데요.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돌연변이를 본 기억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까 있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 것이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돌연변이의 존재를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로봇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조사 중이지만 아직은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빛을 직접적으로 쬐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돌연변이와 로봇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두 돌연변이를 보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최대한 피해를 막고자 함께 모인 거고요. 두산이 덧붙였다. 한편 강노인의 뒤에 서 있던 민석은 땅의 전원 코드를 찾아내어 배터리를 충전했다. 그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몸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었다. 아까 배달 로봇을 집어서 공격했을 때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출발지와 목적지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생겨 있었다. 가는 길 도중의 도로 상황이나 아주 작은 시설물까지 입체적으로 떠올라 어떻게 하면 길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로드맵이었다. 편리한 기능이 생겼군. 자신도 몰랐던 스스로의 능력에 민석은 놀라울 따름이었다. 어떤 원리로 업데이트가 되는지 몇 번 더 실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갸웃거리던 민석에게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다. 여자아이는 민석이 신기한 듯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그를 구경했다. 안녕? 난 혜인이야. 민석이 소녀를 바라보았다. 이 시대에 아주 보기 힘든 나이대였다. 민석의 앞으로 혜인의 정보를 탐색하는 문구가 떴다. 개인정보라 접근 불가가 뜨긴 했지만 생체 바이오리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반인이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구릿빛 피부에 검은 머리, 초록 눈을 가진 10대 소녀였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로봇 도우미 헬프미입니다. 말도 할 줄 아네? 혜인이 해맑게 웃었다. 혜인아, 이리 와. 로봇을 경계하는 듯이 혜인에게 엄하게 말했지만 부드러운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는 중년 남자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는 혜인과 같은 초록눈과 구릿빛 피부였다. 소녀와는 다르게 험한 일을 많이 한 듯이 옷과 신발은 해져 있었고 목이나 얼굴 주변에도 상처가 많았다. 이 로봇은 착한 로봇 같은데, 아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리로 오는 게 좋겠어. 부녀가 투닥이며 대화했다. 임택님의 부인 되시는 분도 돌연변이에게 변을 당하셨습니다. 혜인과 로봇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강노인에게 옆에 있던 두삼이 조그마하게 속삭였다. 어느 날 집에 돌연변이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임택님과 아이는 집을 비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니 무언가 격렬히 저항한 흔적들로 집이 엉망이었고 돌연변이 신체 일부만 남긴 채 부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임택님께서는 부인이 아직 살아있고 돌연변이에게 납치된 것이라고 믿고 계시죠. 그때부터 임택이라는 남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부인을 찾아 자경단원이 되어 도시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두삼이 옆에서 들려주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은 임택님처럼 모두 하나씩 사연을 가지고 있지요. 두산이 말했다. 의식적으로 그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자경단을 꾸려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인식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크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보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근처를 돌고 있는 건 이쪽으로 수상한 움직임들을 많이 포착해서입니다. 혹시 오늘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강노인과 백두산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주고받자는 의미였다. 어르신, 그나저나 어르신이랑 같이 있는 로봇은 아까 보니 굉장하던데요. 두삼이 아까 봤던 장면을 손발을 섞어가며 장황하게 설명했다. 로봇이 배달 로봇을 무기 삼아 돌연변이를 쓰레기탑에 가두려고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다들 반신반의했다. 명령받은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이 그런 전투력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았다. 모두 두삼이 허품을 떠는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눈치였다. 어쨌든 로봇이 노인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강노인은 마치 자신이 한 일인 듯이 어깨를 펴며 헛기침을 했다. 혹시 로봇에게 공격 기술 같은 것도 입력시켜 놓으신 건가요? 두이가 물었다.
아니, 딱히 한 것은 없는데. 그들도 정부에서 노인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로봇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었다. 편한 노인의 편의를 봐주는 로봇이라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노인의 응급 치료를 도와준다는 말은 들었었는데 로봇이 공격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있다니 두이도 물어놓고는 본인 스스로도 피식 웃음을 지었다. 아까 잡아놓은 사냥개가 다른 사람을 해치면 어떻게 하나? 강노인이 걱정된다는 듯이 물었다. 아마 지금쯤 로봇차가 와서 흔적도 없이 치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좀 더 빠르게 도착했지만 돌연변이를 귀신같이 알고 찾아내서 싣고 가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는 길에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고 강노인은 생각했다. 자경단원들은 도심 각지를 돌아다니며 겪었던 일들을 강노인에게 풀어놓았다. 여기저기서 보고 들은 것이 많아 그들의 이야기는 꽤 흥미로웠고 듣고 있자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알지 못하고 쓰레기만을 주우며 살아가던 강노인에게는 모두 놀라운 이야기뿐이었다. 원래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적기도 했었고 그의 일상도 쳇바퀴처럼 굴러가 자연히 모든 관심은 먹고 사는데 쏠려 있었던 것이다. 도시에 그런 괴물들이 돌아다닌다니 이제는 강아지도 맘대로 데리고 밖을 나올 수 없을 것 같았다.